자, 2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문제가 이제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그러니까 이기심과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건강보험료가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자긍심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재화로 버틴 전공의들을 깨우치게 한 게 여러분이고요.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한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씁쓸한 웃음이 자꾸 나오는데 정말 이제 전공의들이 빛을 본 거예요. 햇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보게 하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냥 요즘에 뭐 국뽕 방송 많지 않습니까? 국뽕. 그러니까 뭐 의료뽕.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살리는 어떤 직업. 특히 내외 산소, 뭐 응급과 소아과, 응급소아과, 뭐 산부인과 이런 데서 일하시던 인턴 레지던트 분들이 깨어나신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정말 남들이 정말 하기 힘든 일반 진료도 힘든데 의사라는 직업이 정말 힘든 직업이고 하기 힘들고 뭐 의대 공부 1년 하는 것도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인데 의대 공부 뭐 10년, 12년, 15년 거기에 의사가 되기 전까지 뭐 10년, 15년 공부 거의 한 20년, 30년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나서도 정말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서 정말 의사가 되고 나서도 참고 견뎌서 이렇게 의사가 돼서 정말 이런 자괴감 느끼는 어떤 정부와 국민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전공의들의 어떤 마음을 이게 좀 파악하고 알다 보니까 정말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정말 젊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간호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의사들만 편들린 게 아니고요. 젊은 간호사들, 젊은 전공의들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지금까지 힘들게 일한 어떤 젊은이들한테 제가 정부를 대신해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 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심이 문제죠. 이기심. 돈도 문제지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뭐 코로나가 지금 뭐 다시 창궐하고 있다, 뭐 변종이 있다 그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몇 년, 2, 3년 전, 3, 4년 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뭐 바이러스를 뭐 재창조했다. 이건 뭐 인공적인 바이러스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류는 바이러스의 하나의 종류죠. 이것은 뭐 오래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뭐 거의 100년이 저는 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바이러스고요. 어떤 뭐 바이러스든지 노약자들한테는 지병이 있는 노약자분들한테는 위험하죠. 그러니까 뭐 특히 암 환자들이나 어떤 지병이 있으신 분들, 뭐 생활습관병이라든지 어떤 지병이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우리 시즌 때 제가 단적으로 인간들의 이기심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 이제 일회용 마스크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회용 마스크가 이때 당시에 매달 전 세계적으로 매달 한 1290억 장인가요? 그러니까 폐기되는 일회용 마스크가
1290억 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집계된 수치고요. 뭐 집계 안 되는 것까지 하면 저는 뭐 거의 뭐 1500억 장, 2000억 장 정도 되지 않을까요? 더 되면 더 되지 덜 되진 않을 겁니다. 이 정도의 일회용 마스크가, 이 일회용 마스크 같은 경우는 450년 정도, 거의 500년 가까이 썩지가 않습니다. 그 독성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순백색의 하얀 그 휴지 있지 않습니까?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먼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마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일회용 마스크 먼지 많아요. 불순물도 많습니다. 깨끗해 보이지만 하얀색이든 뭐 색깔 있는 마스크든 우리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 마스크에 있는 그 먼지라든지 어떤 불순물 같은 경우는 그거 다 코로 흡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산소 부족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침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증상이 좀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뭐 타인을 위해서 쓰셔야 되지만, 기침을 하지 않고 뭐 어떤 증상이 없으신 분들까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일회용 마스크 그것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침방울 정도 어느 정도 차단을 해주지만, 그 쉽게 얘기해서 순환이 다 됩니다. 어느 정도 다 그 바이러스는 다 통과를 하고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 보시면 아마 실험하는 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보시면 아마 아실 거고요. 그 뭐 그런 어떤 실험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마스크가 하루에도 막 몇백억 장씩 쏟아지는 어떤 폐기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기후변화 문제, 뭐 저탄소 운동 막 지금 미국의 일부, 유럽의 어떤 일부 뭐 기후 환경 운동가들 뭐 이렇게 뭐 이런 분들 많은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인구를 감축해야 된다고 동경이 떠들으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특히 뭐 저기 미국의 빌 아저씨 같은 경우, 빌 씨, 저 컴퓨터 하는 빌 씨, 그분 같은 경우는 아예 공공연히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뭐 주사 뭐 또 사람을 뭐 살리겠다고 뭐 하얀신 그 주사를 또 뭐 거기에다 또 뭐 어마어마한 무슨 막 몇십조 가까이 또 투자를 해서 막 그 주사를 또 개발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인구를 감소해야 된다 뭐 그렇게 대놓고 공공연히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마스크를 그렇게 자꾸 쓰라고 그러는지 모르겠고요. 마스크는 저는 그래요. 증상 있고 기침하는 사람이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 버려지는 거 보십시오, 이거. 저는 이 인간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 새, 물고기들, 거북이, 뭐, 어마어마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뭐, 그물, 뭐, 낚싯줄, 뭐, 폐기물, 심지어는 요즘에 최근에 무슨 중국 어선들 뭐 와갖고 무슨 뭐 폐기물 냉장고까지 지금 뭐 한국 근해에다가 버리고 가고 뭐 별의별 무슨 주사바늘까지 다 버리고 간다고는 뭐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바다 밑을 보면 정말 인간들의 양심의 척도라고 봅니다. 바다 뭐 여러 뭐 산이나 구석 같은 데도 물론 있지만, 이 바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는 어떤 인간들, 뭐 저도 가끔 이제 낚시를 합니다. 가끔 뭐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낚시를 하는데, 그때 보면 뭐 별의별 게 다 올라와요. 뭐 깨진 뭐 전구부터 해서 뭐 기저귀부터 해서 뭐 비닐봉투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정말 심각하구나. 근데 마스크도 제가 몇 번 건졌습니다. 마스크 정말 인간들만 생각하면 안 되죠, 정말. 그래서 정 마스크를 쓴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는 이제 일회용 마스크 말고요, 그 면 마스크라도 써서 정말 재활용해서 쓰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거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뭐 주사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화이자나 뭐 모더나 같은 회사들. 지금 2021년도에 우리나라만 해도 2조 2644억인가요? 지금 통계 잡힌 것만. 이 백신, 이 주사하고 치료제, 이 비용만 거의 뭐 2조 3조 가까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가, 우리 이 조그만 나라가 이 정도면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을 거예요. 그, 글로벌 뭐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회사들,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존슨앤존슨이나. 근데 이런 회사들은 무슨 나중에 소송 걸리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번 비용의 뭐 한 10%인가요? 10%도 안 되죠. 뭐 몇 프로 정도만 벌금 내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바이러스나 어떤 이런 앞으로 계속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또 무슨 뭐 엠폭스 뭐 시작해갖고 무슨 또 지금 뭐 천연두 뭐 얘기 뭐 니파 바이러스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미국도 빌 아저씨는 또 무슨 뭐 제2의 뭐 무슨 뭐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2의 팬데믹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밑밥 깔고 있는데 무슨 뭐 조류의 어떤 감염병이 뭐 포유류한테 뭐 전염되고 뭐 전에 기존의 뭐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갑자기 뭐 요즘 최근에 이제 뭐 특히 뭐 미국 선거 때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뭐 유행인 것 같아요. 좀 의심이 들긴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근데 이제 그런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또 음모론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무조건 음모론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좀 따져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좀 알아보시고 그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뭐 인간을 상대로 매독 실험도 하는 정부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30, 거의 40년 가까이 실험을 했습니다. 생체 실험을 한 거죠. 국민들을 상대로.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빌 클린턴이 나와갖고 사과까지 했어요. 정식으로 오피셜로 정부에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예 설마 정부가 그러겠어? 설마 무슨 제약회사가 그러겠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군수회사들이나 제약회사들 믿지 마세요. 정부 믿지 마시고요. 정치인들이라고 우리 국민들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각자 도생 시대고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당도 믿지 않아요. 정치인들 믿지 않습니다. 오래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시고요. 과학적 방역도 얘기를 해요. 뭐 정부가 과학적 방역은 언제 할 것이냐 뭐 비아냥거리는데, 저도 윤 정부 하면은 진짜 치가 떨리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윤 정부를 그러니까 뭐 저기 실드 쳐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문정부도 마찬가지고 윤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일관성 있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과학적 방역은 정부에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전에 그 문정부에서 한 것처럼 뭐 9시까지는 식당에서 밥 먹어도 되고 9시 10분, 9시 반, 10시부터는 안 되고 뭐 2명 앉는 건 되고 뭐 3명 앉는 건 되고 5명, 6명 앉는 건 안 되고, 이런 게 과연 과학적 방역일까요? 그리고 한국 분들, 외국 분들은 거의 그런 게 별로 없는데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식당이나 술집에서 막 마스크 벗고 떠들고 막 대한민국 감염률 세계 거의 최고 탑 수준 아니었습니까? 접종률 세계 탑 수준이었는데, 근데 마스크 벗고 막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밖에 또 야외 나올 때는 또 마스크 쓰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그거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외국 사람들이 다 비웃었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국뽕에 취해가지고, 대한민국 뭐 정말 방역
정말 잘했다. 정부에서 뭐 정은경 막 박수 쳐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고 봅니다. 똑같아요. 문정부나 윤정부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게 통제하고 저기 해봐야 과학적 방향이 통제밖에 없어요. 바이러스 부분은. 가장 확실한 바이러스 차단 방법은요,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잖아요.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과학적 방역을 부르짖기 전에, 정부에게 요구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개인 위생 손이라도 자주 씻고요. 뭐 떠먹는 거 다 같이 떠먹지 마시고, 컵 같은 거 같이 술잔 돌리지 마시고, 음식 같은 거 같이 앞접시에다 같이 자기 거 떠서 드시고, 그런 거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온다고 하면 저는 이 국민들 일반 인류의 업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주사가 우리를 살려줄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암이 걸린 사람들이나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들,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주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체질이 틀리고요. 생김새가 틀리고 체질이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 효과가 물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요할 것도 없고요. 주사도 마스크도 강요할 것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마스크와 주사를 믿는 사람 같으면 마스크 2겹 3겹 쓰시고, 주사 제가 양보해 드릴 테니까 제목까지 정부에서 무료로 접종시켜 준다면 제목까지 맞아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남한테 그렇게 막 강요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생태계 문제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요. 경제가 파괴되는 문제,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경제가 파괴되고 어떤 통제를 해서 다시 무슨 백신 패스하고 무슨 안 맞은 사람은 설마 또 그러진 않겠죠. 안 맞은 사람 마트도 못 가게 하고, 옛날에 무슨 정말 독일 나치 시절에나 있었던 그런 차별. 언제 주사가 안 맞으면은 남한테 무슨 옮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요, 자기가 안 걸리려고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절대 강요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정말 그냥 저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의료 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어떤 피의자입니다. 의사, 정치인, 간호사, 일반 국민들, 백수, 무슨 파일럿, 택시기사, 버스기사, 노인분들, 청년들,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직업군이나 어떤 손가락질 할 필요 없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잘 또 논의해보고 따져보시고 연구해보시고 전공의 말들도 좀 들어보시고 해서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해결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해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무슨 맛집 같은 경우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던 맛집이 갑자기 없어졌다. 안타깝지만 다른 맛집도 있고요. 다른 거 먹으면 되고요. 하지만 병원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정말 몸이 아프고, 정말 우리가 몸이 아프고, 우리 가족이, 당신들 가족이 아파서 사고가 나서 정말 응급치료를 받아야 될 때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응급실이 문을 닫았거나 의사가 없거나 하면 그건 정말 비극 아닙니까? 그건 그냥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종인 같은 분들이 22곳에서 정말 그 입국컷을 당할 정도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제 정말 이제 저는 정말 추석이 정말 올해 추석이 정말 무서워요. 정말 추석이 차라리 올해는 추석이 없었으면 합니다. 정말 환자분들이나 환자분 가족들 생각하면 차라리 추석을 진짜 보이콧하고 싶어요. 정말. 정말 공포스러운 추석이 될 것 같고요.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환자분들 생기지 않고 기존의 환자분들과 환자분들 가족들이 정말 그 적절한 치료를 받고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큰 대한민국의 의료 고비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게끔,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저는 제가 봤을 땐 지금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증언을 하더라도 1년 스테이 유예를 해서 정말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그 의사들과 의대 증언 문제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다 알렸습니다. 회의를 공개를 했어요.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 뭐 이재명 대표한테 뭐그 회의하는 거를 공개하자 국민들한테. 아, 그저 그런 것도 그렇게 공개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가장 정말 최우선순위죠. 의료 부분. 그 부분을 왜 공개 안 합니까? 회의를 공개하셔야죠. 뭐가 거리낄 게 있다고 공개를 못 합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공개를 못 합니까? 다른 나라는 공개를 하는데. 정말 특히 우리 국힘당에서 정말 우리 윤 정부에서 정말 친하게 지내고 계신 우리 기시다 일본 정부도 그렇게 의대 증언 문제에 대해서 공개를 다 합니다. 회의를. 오히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의사를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노인 인구, 그러니까 고령화율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도 지금 의사 조금 증언했다가 지금 아이쿠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의대 정원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알아보시고, 전공의들 비난하시고, 정말 정부 정책에 정말 응원하세요. 이거는 의료 개혁이 아니라요. 의료 파탄입니다. 의료 농단이니까 빨리 정신들 차리시고, 국민들이 정부에게, 보건복지부에게 정말 압박을 가해서 정말 재논의를 철저히 해서 교수진들부터 기자재 부분부터 해서 카데바 부분부터 해서 강의실 부분부터 해서 어떤 시스템 자체를, 의료교육 시스템 자체를 구비하고 나서, 세팅하고 나서 실시해도 될까 말까의 어떤 이 부분. 그 다음에 의대 부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의사들이 증언돼서 나오기 시작할 때 어떤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중요합니다. 뭐 지금 정부에서는 뭐 전문의를 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전문의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전문의는 돌아오라 그러고, 그리고 또 갑자기 또 느닷없이 면허제를 해서 무조건 의사를 하려면 전문의를 또 해야 된다. 말 자체가 계속 어폐가 있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해놓고선도 뭐 전세기를 띄우겠다, 무슨 외국에서 수입을 하겠다, 무슨 뭐 앞으로 뭐 몇 년 동안 10조를 뭐 쏟아붓겠다. 당신들 돈입니까 그게? 다 국민건강보험료 돈이고. 그거 막 지르지 마세요. 지금 뭐 세수가 부족해갖고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리고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의대생들이 증언이 되면 자체적인 대학교 병원이나 어떤 트레이닝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증언이 돼야 돼요. 같이 시스템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지금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말뿐이고, 지금까지 수도 없이 전에 앞 정권들이 정말 포퓰리즘 정책으로 뭐 의대를 늘려야 된다, 의대를 신설해야 된다 그래 놓고서 의대 말만 해놓고 의대를 대학병원을 만들지 않아갖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정말 울분에 찬 진짜 사자후를 토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아, 정말 울산 비상대책 뭐 위원회 그 영상 한번 보십시오. 의료붕괴 TV 같은 거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동안 정부들이 얼마나 포퓰리즘으로 의대 정원, 의대 신설, 그 국회의원들 펴어들려고 얼마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렇게 남발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그런 얘기 하시고요. 자, 오늘도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명절을 보이콧할 수는 없으니까 다가오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아무 탈 없이 가족분들과 화목하게 탈 없이 뭐 식중독이라든지 어떤 목에 막힘 사고라든지 뭐 음주 사고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올해 추석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몇 년간 정상화되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시스템이 구축하기에는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려도 무너지는 거는 순간이에요. 단 몇 개월 만에도 무너질 수,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지금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들 정신 차리시고요. 정말 저도 이제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정신 차려서 정말 정부가 정말 진실되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한테 감시만 당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감시를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좀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시간 감사하고요.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